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오늘 같은 날 체면 망칠래? 얼른 끝내. 잠시만요. 행사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입장 3분 전 호텔이 멈췄습니다. 취소 승인 계약자 본인 확인입니다. 왜 며느리는 그날 잔치를 멈췄을까요?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시면 이런 사이다 드라마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호텔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칠순 잔치에 초대받은 하객들이 연회장 입구 앞에 모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김말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답게 화려한 한복을 입은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아, 아직도 안 왔어? 김말자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서연이 황급히 걸어 나왔어요. 손에는 큰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답례품 수량을 다시 확인하느라. 이서연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김말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 좀 봐. 김말자는 이서연을 연회장 입구 바로 옆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행사용 테이블이 몇 개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접시와 컵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하객들이 입장 전에 마시던 웰컴 드링크 잔들이었죠. 이거 먼저 정리하고 들어와야겠어. 손님들 앞에서 지저분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 김말자의 말에 이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몰려있는 하객들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말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호텔 직원에게 손짓을 하더니 뭔가를 건네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방용 앞치마였어요. 자, 이거 두르고 해. 옷에 물 튀면 안 되니까. 김말자가 앞치마를 이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연회장 입장을 5분 앞둔 시점에 주인공의 며느리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서연은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앞치마 끈을 허리에 두르기 시작했죠. 김말자는 그 모습을 흡족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우리 며느리가 원래 이렇게 꼼꼼해요.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죠. 김말자의 말에 몇몇 하객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침묵했어요. 이서연은 앞치마를 다 두른 뒤 테이블로 다가가 접시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찬물에 젖은 손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동안 김말자는 다른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연회장 입구 위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화면 전체가 검은색으로 바뀌더니 흰 글씨가 떠올랐죠. 예약 취소. 그 2글자가 로비 전체를 비추는 순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전광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게 무슨...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텔 내부 전체의 조명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로비 곳곳에 설치된 안내 모니터들이 일제히 같은 메시지를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김말자님 칠순 잔치 마이너스 예약 취소 완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김말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호텔 직원을 불렀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왜 저런 게 떠 있어?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꺼내 본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곧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연회장 입구 쪽에서 지배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급히 걸어 나왔죠. 그는 김말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말자는 하객들을 의식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일인지 여기서 말해보세요. 손님들 다 기다리고 계신데.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전산 시스템에서 예약 취소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확인 결과 정식 절차를 거친 취소로 확인됐고요. 취소라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취소를 했다고. 김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하객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고 상황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지배인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계약자 본인 인증을 통해 취소가 진행됐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정상 처리된 상태고요. 본인 인증이라니 내가 한 적 없어요. 김말자가 소리쳤을 때 이서연은 여전히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로 젖은 손을 그대로 멈춘 상태였죠. 그녀의 시선은 전광판도 김말자도 아닌 자신의 손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놀라움이 아니라 무언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짓는 그런 고요함이었어요. 김말자는 지배인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죠. 당신네 호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가 장난친 거든가.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뭔가 말하기도 전에 김말자가 주변 하객들을 향해 손을 내저었어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호텔 측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곧 해결될 겁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어요.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행사는 진행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제가 직접 확인하고 바로 입장하시게 할 테니까요. 김말자가 자신 있게 대답하는 동안 로비 곳곳에서 휴대폰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다가 점점 더 많은 소리가 겹쳐졌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그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뭐지?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도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김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강한 목소리를 유지했죠. 무슨 문자예요? 하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김말자님 칠순 잔치 행사가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석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김말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지만 같은 문자는 없었죠. 대신 하객들의 휴대폰에서만 동시에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예요? 김말자가 지배인에게 소리쳤어요. 지배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본부에 다시 연락을 취했죠. 잠시 후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문자는 저희 호텔 예약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사 취소 처리가 완료되면 등록된 하객 연락처로 안내 문자가 가도록 설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취소를 한 거냐고요. 김말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지배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자 본인 인증을 거쳐 처리된 건입니다. 본인 인증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김말자가 다그치자 지배인이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어요.
계약자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인증 코드가 발송되고 그 코드를 입력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타인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구조죠. 그 말에 김말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어떤 인증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죠. 그럼 누군가 내 휴대폰을 몰래 가져다 쓴 거예요? 아니면 해킹이거나? 김말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은 이미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단체 채팅방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다른 지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이런 일이 처음이네요. 칠순 잔치가 취소되다니. 하객들의 목소리가 김말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배인을 향해 돌아섰어요. 지금 당장 CCTV를 확인하세요. 누가 내 휴대폰을 만진 건지 찾아내야 한다고요.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보안팀에 연락하는 동안 김말자는 주변 하객들을 향해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 누군가의 장난이에요. 제가 반드시 밝혀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하객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몇몇은 이미 자리를 뜨려는 기색을 보였고 나머지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때 김말자의 시선이 여전히 테이블 앞에 서 있는 이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아, 너 혹시 뭐 하는 거 있어? 김말자의 질문에 이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채였고 손은 젖은 상태로 가만히 내려놓고 있었죠.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말자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뭔가 이상한 거 본 적 없어? 김말자가 다시 물었지만 이서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김말자는 짜증이 난 듯 손을 내저으며 돌아섰어요.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에 저것이나 빨리 치워. 김말자는 다시 지배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외부 방해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지배인의 설명은 한결같았어요. 계약자 본인 인증을 거친 정식 절차라는 것, 그리고 그 인증은 계약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 이서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아니, 이미 알고 있던 일처럼 고요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그녀의 시선은 김말자도 하객들도 아닌 여전히 자신의 손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그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근데 오늘 행사 준비는 누가 한 거래? 글쎄, 며느리가 다 했다던데. 그 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하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 내가 일주일 전에 전화 받았는데 며느리분이 직접 연락하셨어. 차량 픽업 시간이랑 장소 확인하시더라고. 아, 나도 그랬어. 답례품 배송지 물어보시길래 알려드렸는데. 하객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김말자는 여전히 지배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귀에 들렸는지 잠시 말을 멈췄죠. 하지만 곧 다시 지배인에게 집중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빨리 확인해 보라니까요. 김말자의 고함 사이로 하객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한 중년 여성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호텔 예약부터 메뉴 선택까지 다 며느리 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달에 어머님께 전화했을 때도 며느리한테 물어보고 연락하겠다고 하시던데. 어머, 맞아. 나도 그랬어. 행사 일정 물어봤더니
며느리분 전화번호 주시면서 직접 통화하라고 하셨잖아.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초대장 발송 과정을, 누군가는 답례품 선택 과정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이서연이 직접 연락하고 확인했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죠. 아니, 그럼 오늘 행사를 며느리가 혼자 다 준비한 거예요? 누군가의 질문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한 남자 하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 차량 기사님한테 전화 왔었는데 그것도 며느리 분이셨어. 호텔까지 픽업 경로 확인하시더라고. 차량 기사? 그것도 준비하셨어요? 응, 먼 데서 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차량 지원한다고 하셨잖아. 근데 그것도 며느리 분이 직접 업체 연락하고 배차까지 다 하신 거래. 하객들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준비하셨으면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곧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죠. 호텔 대관의 식사까지 하면 보통이 아닐 텐데. 그때 김말자가 지배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여러분, 지금 확인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지만 한 하객이 김말자의 말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오늘 행사 준비는 며느님께서 다 하신 거 맞죠? 김말자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야, 며느리가 도와줬죠. 가족 일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전부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 연락 온 것도 다 며느님이셨잖아요. 다른 하객도 거들었어요. 김말자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제가 총괄한 거예요. 며느리는 그냥 심부름만. 심부름이요? 하객 중 한 명이 반문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죠. 호텔 예약하고 메뉴 선택하고 하객 연락하고 차량까지 준비하는 게 심부름인가요? 김말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뭔가 대답하려는 순간 또 다른 하객이 말했어요. 그리고 아까 설거지 시키시던데 그건 좀. 주변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는 이서연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김말자는 재빨리 변명했죠. 그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한 거예요. 손님들 보시기 전에. 그래도 입장 직전에 며느님한테 그런 일을 시키시는 건. 하객의 말에 김말자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일인데 외부에서 뭐라 하실 일은 아니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곧 한 하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일이라기엔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데.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말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지배인에게로 돌아섰죠. 하지만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한 남자가 급히 걸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였죠. 그가 김말자에게 다가가자 김말자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혁아, 내가 왔구나. 최동혁이었어요. 그는 주변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며 어머니에게 물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행사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나도 모르겠어. 누가 장난친 것 같아. 내가 와서 다행이다. 어서 이 사람들한테 설명 좀 해줘. 최동혁은 지배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하객이 그를 불렀어요.
동혁 씨, 혹시 오늘 행사 준비 과정 아세요? 부인께서 다 하셨다던데. 최동혁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는 이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는 아내를 보았죠.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저희가 같이 한 거죠. 같이요? 부인 혼자 하신 것 같던데요. 하객의 말에 최동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김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족 일인데 누가 했든 상관없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행사를 다시 진행하는 거라고요. 김말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죠.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용히 수군거렸고 몇몇은 이미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김말자의 고함을 듣고도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다시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사 재진행은 어렵습니다. 이미 취소 절차가 완료됐고 연회장도 다른 예약이 대기 중이거든요. 다른 예약이요? 지금 당장 취소하고 우리 행사 진행하세요. 김말자가 소리쳤지만 지배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계약 규정상 취소가 완료되면 재예약은 새로 진행해야 하고 지금은 연회장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최동혁이 지배인에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배인님, 제가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오늘 행사를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배인은 잠시 최동혁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자 본인이 정식으로 취소한 건이라서요. 계약자가 누구죠? 최동혁의 질문에 지배인이 태블릿을 돌려보였어요. 화면에는 계약서 사본이 떠 있었고 맨 위에 명의자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서연님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말자는 눈을 크게 뜨며 지배인을 바라봤고 최동혁은 화면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어요. 하객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죠. 그리고 모든 시선이 천천히 이서연을 향했습니다. 이서연은 여전히 테이블 옆에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죠. 김말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계약을 내 이름으로 했다고? 이서연은 김말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선을 마주할 뿐이었죠. 김말자는 다시 지배인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행사 주인공인데 왜 며느리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지배인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계약 당시 이서연님께서 직접 오셔서 진행하셨습니다. 신분증 확인도 하셨고 모든 서류에 본인 서명을 하셨죠. 그럼 비용은? 비용도 서연이가 낸 거예요? 김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넘겼죠. 보증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이서연 임명의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메뉴 옵션과 연회 장식 비용도 모두 같은 카드로 처리됐고요. 얼마나 되는데요? 최동혁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배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총액은 2,300만 원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누군가는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죠. 김말자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300? 네, 기본 대관료와 식사 비용이 1,500만 원이고 추가로 선택하신 프리미엄 메뉴와 무대 장식, 음향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배인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한 하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죠.
저 정도 금액을 며느리가 혼자 다 낸 거예요? 그러게요. 그것도 시어머니 잔치를 위해서. 또 다른 하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차량 지원이랑 답례품까지 합치면 더 들었겠네요. 맞아요. 답례품도 하나하나 고급스럽더라고요. 그것도 며느님이 직접 고르셨다던데. 김말자는 하객들의 대화를 들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재빨리 이서연에게 다가가며 물었죠. 서연아, 이게 정말이야? 내가 그 돈을 다 낸 거야? 이서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김말자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물어보잖아. 대답 좀 해. 하지만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김말자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최동혁이 이서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아내의 어깨를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서연아, 왜 말이 없어? 설명 좀 해줘. 이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지배인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 짧은 대답에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최동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그럼 정말 내가 2,300을 혼자 다 낸 거야? 네. 이서연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김말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하객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말자는 손을 내저으며 다시 이서연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럼 왜 그랬어? 왜 내 이름으로 안 하고 내 이름으로 했어? 이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죠. 한 하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까지 준비하셨는데 당일에 설거지까지 시키시다니. 그러게요. 2,3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하객들의 목소리가 김말자의 귀에 들렸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이미 하객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정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이 이서연을 향하고 있었고 김말자를 보는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지배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취소 환불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자이신 이서연님께서 잠깐 김말자가 지배인의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김말자의 외침이 로비에 울렸지만 지배인은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말씀하시죠. 김말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불이고 뭐고 일단 누가 취소했는지부터 확실히 밝혀야죠. 서연이가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그러더니 화면을 김말자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죠. 여기 본인 인증 로그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3분에 이서연 임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코드가 발송됐고요. 지배인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시간별로 기록된 로그 내역이 나타났어요. 2시 45분에 인증 코드 입력이 완료됐고 같은 시각에 취소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2시 47분에 최종 승인이 완료됐죠. 김말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래봤자 휴대폰 문자잖아요. 누구든 서연이 휴대폰만 잠깐 가져가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지배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말자는 안도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지배인은 계속 말을 이었죠.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인증 코드 입력만으로는 취소가 안 됩니다.
추가로 계약자 본인 확인 절차가 있거든요. 본인 확인이요? 최동혁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배인은 화면을 다시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네, 계약 시 등록한 보안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생년월일과 결제 카드 뒤 4자리 번호를 입력해야 하죠. 김말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배인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며 덧붙였죠. 모두 정확하게 입력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소 사유를 선택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무슨 사유를 선택했는데요? 한 하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배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개인 사정으로 행사 진행 불가입니다.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김말자는 지배인을 노려보며 말했죠. 그래도 서연이가 직접 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서연이 휴대폰을 몰래 가져다 쓴 거라고요. 지배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시죠. 지배인이 다시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하객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2시 40분대라. 그때가 언제죠? 순간 몇몇 하객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중 한 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며느님한테 설거지 시키실 때 아니었나요? 다른 하객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로비에 도착한 게 2시 반쯤이었고 그 다음에 앞치마 건네시는 걸 봤으니까. 지배인이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취소 승인 시점이 정확히 그 직후네요. 김말자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죠.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서연이가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휴대폰으로 취소를 해요? 그건 지배인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한 하객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며느님 손에 휴대폰 있었잖아요. 뭐라고요? 김말자가 그 하객을 향해 돌아섰어요. 중년 여성이었던 그 하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앞치마 받으시면서 한 손으로 휴대폰 들고 계셨어요. 저도 그때 봤거든요.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맞아요. 테이블 쪽으로 가시면서도 계속 휴대폰 보시던데요. 김말자는 이서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아, 그게 사실이야? 이서연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김말자는 다시 지배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CCTV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누가 한 건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배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확인해 드리죠. 그는 무전기로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한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어요. 직원은 재빨리 로비 CCTV 영상을 불러왔고 해당 시간대를 찾아 재생했죠. 화면에는 로비 전체가 보였어요. 김말자가 하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이서연이 쇼핑백을 들고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앞치마를 건네받는 장면이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재생됐죠. 이서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테이블로 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오른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걸어가는 동안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앞에 멈춰선 뒤 한 손으로 접시를 정리하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계속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지배인이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시각이 표시돼 있었죠. 오후 2시 44분. 이 시각에 이서연님께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지배인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김말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죠.
하지만 곧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서연이 휴대폰으로 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동선만 비슷한 거지 확실한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하객들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어요.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게 수군거렸죠. 며느님이 직접 하신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럴 만도 하죠. 저렇게까지 당하셨으면. 김말자는 주변의 목소리를 들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최동혁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김말자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이서연을 향해 소리쳤죠. 왜 그랬어? 왜 취소한 거야? 이서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김말자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서연의 침묵이 길어지는 동안 주변 하객들은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군가는 시계를 보며 자리를 뜨려는 기색을 보였고 누군가는 그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죠. 그때 이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김말자는 그 목소리에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당장 말해. 이서연은 김말자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지배인에게 돌렸어요. 지배인님, 계약서에 행사 목적이 기재돼 있나요? 지배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여기 특이사항란에 적혀 있네요. 뭐라고 적혀 있죠? 이서연의 질문에 지배인이 화면을 읽었어요. 칠순 기념 가족 행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비용 출처에 대한 메모는요? 지배인은 다시 화면을 넘기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여기 개인 자금이라고 표시돼 있고 괄호 안에 추가 메모가 있네요. 읽어주시겠어요? 이서연의 말에 주변 하객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지배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읽기 시작했죠. 공동명의 상가 매각 대금 중 일부 사용. 잔치 후 남은 금액은 원 계좌로 환원 예정.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말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최동혁은 아내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상가 매각 대금이요? 한 하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제 친정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상가를 남편과 공동 명의로 등록했었어요. 작년 말에 그 상가를 매각했고 대금이 지난달 초에 입금됐죠. 그게 얼마였는데요? 또 다른 하객이 물었어요. 이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7천만 원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김말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이서연을 노려봤죠. 그건. 김말자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서연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작년 가을쯤 말씀하셨어요. 칠순 잔치를 크게 하고 싶다고. 호텔에서 제대로 된 행사를 열고 싶다고. 이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님 칠순이니까 뜻깊게 치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상가 매각 대금 중 일부를 행사비로 쓰기로 했고요. 그럼 됐잖아. 김말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은 돈은 다시 저축하기로 약속했었어요. 우리 부부 노후 자금으로요. 이서연이 최동혁을 잠깐 바라봤어요. 최동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이서연은 다시 김말자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전쯤 어머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행사 규모를 더 키우자고. 하객도 더 부르고 답례품도 고급으로 하고 차량 지원도 하자고. 그게 뭐 어때서? 김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추가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상가 매각 대금에서 좀 더 쓰면 된다고. 주변 하객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이서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죠.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미 2천만 원 넘게 쓰기로 했으니 더 이상은 어렵다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한다고. 그래서 한 하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 그것도 못 쓰냐고. 그 돈이 누구 덕분에 생긴 건데 며느리가 감히 토를 다냐고. 김말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어요. 그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 적 없어. 하지만 이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순간 김말자의 말이 멈췄어요.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죠. 이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결국 말씀하셨어요. 잔치 비용만 쓰는 게 아니라 잔치 명목으로 돈을 쓰면 나중에 따질 사람도 없을 거라고. 체면 있게 쓸 수 있는 기회라고.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누군가는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죠. 김말자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죠. 어머님께서 요구하신 금액은 3,500만 원이었어요. 행사비 2,300에 어머님 용돈 1,200.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어요. 그중 한 명이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죠. 잠깐만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남자는 이서연을 향해 물었어요. 상가 매각 대금이 공동명의 계좌에 들어간 거죠? 네. 그럼 그 돈을 쓰려면 두 분 동의가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는 그래요. 근데 남편이 어머님 편을 들었어요. 최동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부동산 중개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부인께서 행사를 취소하신 건 돈을 보호하려고? 네. 이서연의 대답에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행사 명목으로 돈이 나가면 나중에 돌려받기 어렵죠.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법적으로 증명하기도 힘들고. 중개인의 설명에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했죠. 김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제대로 된 잔치를 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김말자의 외침이 로비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객들은 그저 서로 눈치만 보며 뒤로 물러섰죠. 그때 이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어요. 김말자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제대로 된 잔치를 원하셨다면 저도 기꺼이 도와드렸을 거예요. 실제로 2,300만 원을 제 돈으로 준비했잖아요. 이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죠. 하지만 어머님이 원하신 건 잔치가 아니었어요. 잔치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우리 부부 노후 자금을 쓰는 거였죠. 아니라니까. 김말자가 소리쳤지만 이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행사를 취소한 게 아니에요. 이서연이 주변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 자금을 보호한 거예요. 그 선언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이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그리고 그것을 지배인에게 건넸습니다. 지배인님,
이건 계약 철회 확인서예요. 제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지배인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확인했습니다. 정식 서류네요. 이서연은 다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조작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지배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은행 앱이에요. 지금 공동명의 계좌에서 제 지분을 분리 신청하는 중이고요. 최동혁이 깜짝 놀라며 앞으로 나섰어요. 서연아, 그건 남편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이서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최동혁은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죠. 지난주에 은행에 갔었어요. 공동명의 계좌라도 본인 지분에 대한 보호 조치는 단독으로 할 수 있대요. 특히 부당한 인출이 예상될 때는요. 이서연이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계좌 보호 신청 화면이 떠 있었고 승인 대기 중이라는 문구가 보였죠. 오늘 행사 취소와 동시에 이 신청을 제출했어요. 이제 제 동의 없이는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어요. 최동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잖아. 우리 집에 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천천히요? 이서연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죠.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천천히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남은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나도 알아. 하지만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야지. 최동혁의 말에 이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입장이요. 당신은 늘 그렇게 말했죠. 어머니 입장, 가족 입장, 체면 입장. 이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럼 제 입장은요? 제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지키려는 제 입장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최동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서연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편을 든 순간 저는 결정했어요. 더 이상 이 가족의 돈 문제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주변 하객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김말자는 이서연을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이서연은 김말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도 며느리한테 저러실 수 있으세요? 이서연이 자신이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가리켰어요. 김말자는 잠시 말을 잃었죠. 2,300만 원을 쓰고 준비한 사람한테 하객들 앞에서 설거지를 시키실 수 있으세요? 김말자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서연은 천천히 앞치마 끈을 완전히 풀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어머님 며느리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어요. 최동혁이 황급히 끼어들었죠.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 재정을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이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자산은 제가 관리해요. 제 수입도 제 계좌로만 들어가고요. 어머님이나 당신이 제 돈에 대해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데? 최동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서연은 침착했죠. 가족이요. 가족이라면서 제 재산만 노리셨잖아요. 제 친정 부모님 유산을, 제가 번 돈을 당연하게 여기셨죠. 이서연이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런 가족은 하지 않을 거예요. 김말자가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하객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죠. 하지만 김말자는 여전히 이서연을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이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배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환불 절차는 제 계좌로 진행해 주세요. 계약서에 적힌 대로요.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처리될 거예요. 이서연은 다시 한번 주변 하객들을 둘러봤어요. 그들 중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죠. 이서연은 작게 고개를 숙인 뒤 로비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어디가? 최동혁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어요. 이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죠. 집에 가요. 제 짐 싸야 하니까요. 뭐? 최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로비를 빠져나갔고 자동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로비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김말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고 최동혁은 멍하니 아내가 사라진 출구를 바라봤죠. 하객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서 있었어요.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옆 사람에게 속삭였죠. 우리 이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씩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김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하객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돌아섰고 누군가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김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이미 텅 비어가는 로비에 메아리칠 뿐이었죠. 최동혁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다니.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 김말자가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죠. 그녀는 여전히 남아있는 몇몇 하객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정말 오해해요.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하지만 그 하객도 난처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만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김말자가 그 사람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상대는 재빨리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른 하객들과 함께 서둘러 로비를 빠져나갔죠. 김말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비틀거렸습니다.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님, 괜찮으시겠어요? 김말자는 지배인을 돌아보며 애원하듯 말했죠. 제발 오늘 행사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추가 비용 낼게요.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자분이 정식으로 취소하셨습니다. 재진행은 불가능해요. 그럼 환불이라도 제 계좌로 해주세요. 김말자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어요. 하지만 지배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죠. 그건 더욱 불가능합니다. 계약자 본인 명의로만 환불이 됩니다. 김말자는 그 말에 힘이 빠진 듯 주저앉으려 했어요. 최동혁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죠. 하지만 김말자는 아들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서연이 편을 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어머니. 최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김말자는 듣지 않았죠. 그 돈이 얼마인데, 7천만 원이 얼마인데, 그걸 며느리가 혼자 가져가게 놔둬? 김말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흐느김 속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많이 담겨 있었죠. 주변에 남아있던 마지막 하객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로비는 점점 비어갔어요. 화려하게 장식된 입구의 현수막만이 여전히 그곳에 걸려 있었죠.
김말자 님 칠순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배인이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직원들이 조용히 다가와 현수막을 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연회장 입구에 설치됐던 꽃장식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녀가 꿈꿨던 화려한 칠순 잔치의 흔적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죠. 최동혁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시죠. 김말자는 아들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해. 그럼 용서해 줄 거야. 최동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사과하셔야죠. 내가 왜? 김말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잔치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최동혁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어머니를 부축해 로비 밖으로 나갔죠. 김말자는 여전히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다 서연이 때문이야. 그들이 사라진 로비는 완전히 비었어요. 청소 직원들이 들어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고 연회장 담당 직원은 다음 예약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칠순 잔치로 북적였을 공간은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호텔 로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서연은 자신의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죠. 김말자의 번호가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시댁 친척들의 번호도 하나씩 지워나갔죠. 다음은 은행 앱이었어요. 이서연은 공동명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보호 조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는 알림이 떠 있었죠. 이서연은 작게 한숨을 쉬며 화면을 내렸어요. 그녀는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호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김말자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최동혁은 여전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할 거고요. 하지만 이서연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 가족의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더 이상 그들의 재정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거니까요. 이서연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 속 호텔 건물이 점점 작아졌고 결국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녀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혼자 가야 할 길이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선택으로 가는 길이었죠. 이서연의 차는 저녁 도로를 따라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호텔은 여느 때처럼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